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ERP-IU 인사관리 모듈 인사관리에 대한 교육 영상입니다. ERP-IU를 처음 사용하는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영상이므로 자주 사용하는 메뉴와 기능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 환경 설정 메뉴의 설정값들은 각 인사 메뉴 설명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연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사관리 모듈 사원 등록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원 등록은 직원들의 인사 기본 정보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상단의 추가 버튼을 통해 등록합니다. 먼저 기본 정보 1번 탭부터 작업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원 번호는 한 번 부여하면 변경이 불가하므로 내부 회사 채번 규칙에 맞게 중복되지 않는 사원 번호로 입력합니다. 성명을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성별과 생년월일이 반영됩니다. 그룹 입사 일자는 최초로 회사에 입사한 일자를 말합니다. 그룹 입사 일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사 일자와 퇴직 기준 일자에 반영됩니다. 입사 일자는 한 회사의 개별 사업장에 입사한 일자를 말합니다. 퇴직 기준 일자는 퇴직금 계산을 시작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ERP-IU 프로그램에선 퇴직금 기산일을 뜻합니다. 만약 퇴직금 정산 신메뉴에서 퇴직금을 중도 정산하고 마감까지 되었다면 중도 정산한 퇴직일자 다음 날로 자동 반영됩니다. 수습 종료일자는 수습사원의 경우 입력하며 수습일자 기간 동안 급여기준 등록의 수습률에 따라 급여 계산됩니다. 뒤에서 급여 작업 방법 안내할 때 수습 직원의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여드릴 거고, 지금 사원 등록 메뉴에서는 수습 직원이라면 수습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퇴직 일자는 직원이 퇴사할 경우 퇴사한 일자를 입력합니다. 퇴직 일자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재직 구분이 퇴직으로 변경됩니다. 퇴직으로 변경되면 ERP-IU 로그인도 막힙니다. 내외국인은 내외국인 여부를 설정하는데 외국인일 경우에 국적 코드가 활성화됩니다. 외국인인데 국적 코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에 연말정산 작업 후 지급조서 전산 매체 파일을 생성해 홈택스에 신고할 때 외국인은 국적 코드를 000 또는 KR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라는 오류가 납니다. 외국인 식별번호는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지 않고 외국인 식별번호만 입력되어 있으면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대상자 선정 시 외국인 식별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가지고 옵니다. 재직 구분은 재직, 휴직, 퇴직이 있습니다. 휴직의 경우엔 인사 발령 등록 메뉴에서 휴직 발령을 내면 자동으로 휴직으로 변경됩니다. 만약 휴직 직원이 복직을 하였다면 사원 등록에서 재직 구분값만 재직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스템으로 재직으로 인식하게 하려면 인사 발령 등록 메뉴에서 복직 발령을 내면 자동으로 재직으로 반영됩니다. 사업장은 사업장 정보 등록에서 등록한 사업장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사원이 속할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부서는 부서 정보 등록에서 등록한 부서를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이 속할 부서를 선택합니다.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 중에 사업장과 부서를 추가했는데 사원 등록 메뉴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는 문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권한을 타겟에 설정했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업장과 부서가 사원 등록 메뉴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자별 세부 권한에서 로그인한 사용자에 대해 사업장과 부서 권한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상위 부서는 부서 정보 등록에서 상위 레벨인 부서 하위에 하위 부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상위 부서가 반영됩니다. 코스트 센터는 부서 정보 등록에서 부서와 연결된 CC코드를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해당 직원이 속할 사원 구분값을 선택합니다. 이 사원 구분값은 코드 관리 메뉴에서 추가 가능합니다. 코드 관리 메뉴에서 모듈을 인사, 검색에 사원 구분을 검색합니다. 시스코드 여부가 노로 되어 있을 경우에 직접 코드 관리 메뉴에서 추가 버튼을 통해 등록 가능합니다. 사원 구분 코드를 추가 후 저장하면 기존에 열려있던 사원 등록 메뉴는 닫았다가 다시 재오픈해야 코드 관리에서 추가한 사원 구분 값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주입니다. 근무주는 근태를 근무주로 구분할 경우 필수값으로 입력합니다. 근무주도 마찬가지로 코드 관리 메뉴에서 근무주를 검색하여 추가 가능합니다. 직위, 직책, 직급, 직군도 해당 직원이 반영할 직위, 직책, 직급, 직군값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코드창을 열었을 때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코드 관리에서 추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호봉은 직급에 따라 호봉이 호봉 등록 메뉴에서 등록되어 있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은 급여 명세서 메일 발송을 위해 입력합니다. 사진을 추가할 경우 사진을 더블 클릭하거나 마우스 우측 버튼 추가 버튼을 누르면 경로창이 활성화됩니다. 사진의 경우엔 JPG 형식으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파일 형식을 잘못 지정할 경우 인사기록부 메뉴에서 사진이 안 나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서명 같은 경우도 더블 클릭하거나 마우스 우측 버튼, 추가 버튼을 통해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서명은 BMP 형식, 비트맵 형식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인사 담당자께서 주민등록번호를 마스킹 처리하고 싶다면 개인정보 마스킹 설정이라는 메뉴에서 모듈을 인사, 사원 등록을 검색합니다. 사원 등록 메뉴에 주민등록번호 마스킹 여부를 Yes로 설정하면 기존에 열려있던 사원 등록 메뉴는 닫았다가 다시 사원 등록 메뉴를 열면 주민등록번호가 마스킹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려면 입력 버튼을 눌러 입력합니다. 상단에 버튼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 파일은 해당 사원과 관련된 서류가 있다면 업로드 가능합니다. 사진 다운로드는 등록되어 있는 사원들의 사진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상세 검색은 검색 조건을 설정하여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필터를 걸어 사원 등록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정보 1번 탭에서 각 항목에 대해 필수로 입력을 해야 하는 값 혹은 입력 후 수정을 막는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사 환경 설정 메뉴에서 사원 등록 통제라는 값을 사용할 경우 통제 항목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 직위라는 값을 필수값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 현재는 직위가 필수값이 아니지만 직위를 필수값으로 설정을 하고 사원 등록 메뉴를 다시 열면 직위가 필수값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위를 공란으로 하고 저장을 한다면 직위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다음은 수정을 막는 값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근무조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인사 환경 설정 메뉴에서 근무조에 대해 수정 불가로 설정했을 경우 사원 등록 메뉴를 다시 열면 아까와 활성화되던 근무조가 비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원 등록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사원 등록 메뉴에서 추가 버튼을 통해 직접 추가 가능하지만 한 번에 신규 사원을 대량으로 엑셀 업로드하거나 기존 사원의 특정 정보만 일괄로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신규 사원을 엑셀로 업로드하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료 임포트라는 메뉴에서 업로드합니다. 모듈을 인사로 설정하고 입력 테이블을 사원 등록으로 설정합니다. 테이블 내역 보기 버튼을 통해 서식을 내려받고 내려받은 서식에 데이터를 입력한 뒤 파일 찾기 버튼을 통해 자료를 불러와 저장하면 사원 등록에 반영되는 로직입니다. 엑셀 양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엑셀 양식이 다운을 받아지고 4번과 회사 코드는 필수값입니다. 신규 사원을 업로드할 때에는 필수로 입력해야 할 항목들이 있는데 사원 등록에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필수값과 사원 구분, 고용 형태, 그리고 재직 구분을 필수값으로 입력을 해야지 정상적으로 업로드됩니다. 업로드되는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일 찾기 버튼을 통해 신규 사원을 업로드 후 저장합니다. 저장된 사원은 사원 등록 메뉴에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사원 중 특정 정보만 일괄로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특정 항목의 정보만 수정할 경우라면 필수값인 4번 회사 코드 그리고 업로드할 컬럼만 남겨주고 업로드 안 할 컬럼은 반드시 삭제해야 사원 등록 메뉴에서 데이터가 소실되지 않습니다. 만약 컬럼을 삭제하지 않고 공란인 채로 업로드된다면 기존의 사원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다 소실됩니다. 기존 사원의 특정 정보만 업로드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임포트 메뉴에서 파일을 업로드 후 저장하면 사원 등록 메뉴에서 조회 시 지금 업로드한 컬럼에만 데이터가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정보 2번 탭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문 성명과 영문 주소를 입력합니다.
기본정보 2번 탭의 영문 성명과 영문 주소는 증명서 발급 등록 메뉴에서 영문 증명서를 출력 시에 이름과 주소로 반영됩니다. 최종 환경 여부입니다. 직접 화면에서 세팅하실 수도 있고 추가 정보 탭에 학력사항에 최종 학력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해당 최종 학력이 자동으로 기본정보 2번 탭에 반영됩니다. 프로젝트를 사용할 경우 기본정보 2번 탭에서 프로젝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프로젝트 컬럼이 없지만 인사환경 설정 메뉴에서 프로젝트 사용 여부를 사용으로 설정한 뒤 저장하면 기본정보 2번 탭에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기본정보 등록이라는 메뉴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겸직부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겸직부서는 인사환경 설정 메뉴에서 겸직부서 사용 여부를 사용으로 설정하면 현재는 겸직부서 컬럼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인사환경 설정에서 겸직부서 사용 여부를 사용으로 설정하면 기본정보 2번 탭에 겸직부서가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겸직부서 사용 여부가 이력관리 미사용일 경우에는 사원 등록 메뉴에서 직접 겸직부서를 설정할 수도 있고 인사 발령 등록에서 발령을 내면 그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이력관리를 사용으로 한다면 기본정보 2번 탭에서 인사 발령 등록에서 겸직부서 발령냈을 때 그 데이터로 디폴트 되며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언제 발령을 냈는지 발령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종과 직무도 코드 관리 메뉴에서 추가 가능합니다. 기본정보 2번 탭에서 더 추가하고자 하는 항목이 있다면 항목 추가도 가능합니다. 인사환경 설정 메뉴에 사용자 정의 사원 등록 값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사용자 정의 값을 사용할 경우 비고 밑으로 사용자 정의 1, 2, 3, 사용자 비고 1, 2, 3 컬럼이 활성화됩니다. 사용자 정의부터 사용자 비고는 DD 관리에서 명칭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정의 1번에 명칭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DD 관리라는 메뉴에서 모듈을 인사로 설정을 하고 검색에 사용자 정의를 검색합니다. 한국어 컬럼에 변경할 명칭을 입력합니다. DD 관리는 시스템 쪽이기 때문에 ERP-IO를 종료했다가 다시 재로그인해야 변경된 명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DD 관리에서 변경한 명칭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1, 2, 3 같은 경우에는 코드 관리에서 코드를 추가해 활용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코드 관리라는 메뉴에서 모듈을 인사, 검색에 사용자를 검색합니다. 사용자 정의 1, 2, 3에 대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통해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급여기초 탭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여기초 탭은 실제 급여 계산과 연동이 많이 되는 메뉴로 실제로 이 급여기초 값의 세팅이 급여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급여 계산 메뉴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당 탭에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우자 공제부터 다자녀 추가 공제까지는 급여 소득세 계산될 때 영향을 미칩니다. 부녀자 공제의 세대주 여부는 연말정산 때 반영됩니다. 외국인 단일 세율은 외국인 직원의 경우 활성화됩니다. 기본정보 1번 탭에 내외국인 구분이 외국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활성화가 되며 외국인 단일 세율이 비해당일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세 계산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를 급여 계산할 때 단일세율 19%로 계산될지 평소 급여 때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세를 내다가 연말정산 때 단일세율 19%로 계산할지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국외근로 여부는 국외근로일 경우 해당하면 비과세 금액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자, 비거주자가 있으며 비거주자일 경우에 거주지국이 활성화됩니다. 중소기업 취업 감면에 해당하는 직원은 이 급여기초 탭에서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감면 유형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으로 설정을 합니다. 감면 종료일은 사원 등록의 입사일자가 시작점으로 입사일자 기준으로 감면 종료되는 날짜를 입력합니다. 중소취업 감면율, 해당하는 직원이 속한 감면율을 설정합니다. 생산직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다면 생산직 해당에 해당, 생산 3천만 이하의 해당으로 설정합니다. 생산직 3천만 원 이하이고 월정급여가 210만 원 이하라면 야간근로수당이 자동 비과세 처리됩니다. ERP-IU 프로그램에선 1년에 240만 원까지 비과세 인정됩니다. 학자금 상환이 있는 직원의 경우 학자금 상환 대상을 해당, 학자금 상환액을 입력합니다. 이곳에 입력한 상환액은 추후 계산식 세팅 후 급여 계산에서 학자금 상환액으로 표현됩니다. 급여와 경비를 지급할 은행코드, 계좌번호, 예금주를 입력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해당할 경우 선택하며 이곳에 입력한 금액을 계산식으로 연결하면 추후에 급여 계산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으로 반영됩니다. 급여 계산으로 표현된 부분은 급여 계산 메뉴 설명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유형은 전표집계 메뉴에서 급여 데이터, 퇴직 데이터 등을 자동으로 회계로 연동하여 전표 처리할 경우 계정 유형을 세팅해 주어야 합니다. 월급, 1급, 연봉, 시급은 급여 계산 시 이 급여기초 탭에 있는 월급, 1급, 연봉, 시급을 급여 계산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여기초 탭은 급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인사 담당자와 급여 담당자가 다르다면 급여기초 탭을 인사 담당자에게 안 보이도록 분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기초 탭 분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인사 환경 설정 메뉴에서 급여 기준 분리 여부 설정값을 분리로 설정합니다. 기존에 열려있던 사원 등록 메뉴는 닫았다가 다시 재오픈하면 급여 기준 분리 여부를 분리로 했기 때문에 급여 기초 탭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급여 기초 탭 분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처리 버튼 권한 설정 메뉴에서 모듈을 인사로 설정하고 사원 등록을 검색합니다. 급여 기본 사항의 활성화 여부를 노로 변경해주면 사원 등록 메뉴를 다시 열었을 때 급여 기초 탭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여 기초 탭이 분리되었을 경우 급여 기초 탭의 내용은 급여 기본 사항 등록이라는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적사항 탭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사항 탭은 사원의 인사기타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필요한 부분에 입력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연차기산일은 근태기준 등록에서 근속연수 산정 기준을 연차기준일로 설정 시 반영됩니다. 본인의 장애인 여부도 인적사항 탭에서 설정합니다. 입대일자와 제대일자를 입력하면 급여기준 등록에서 군대 경력을 포함할지 여부에 반영됩니다. 다음은 추가정보 탭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원에 대한 세부 정보를 추가로 입력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날짜는 반드시 유효한 특정 일자를 입력해야지 인사기록부 인쇄 시 오류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족 학력사항의 가족사항 부분입니다. 가족사항은 급여 계산 시 가족수당, 소득세 계산,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쪽에 반영됩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 추가합니다. 해당 가족이 속할 관계 코드를 지정합니다. 기본 제공하는 관계 코드 외에 더 관계 코드를 추가하려면 코드 관리 메뉴에서 검색하여 추가 가능합니다. 코드 관리 메뉴에서 모듈 인사, 관계를 검색합니다. 상단의 추가 버튼을 통해 코드를 등록합니다. 관련 일에 들어가는 코드는 소득공제 신고서를 연말정산 자료 입력으로 업로드할 경우 필요하므로 꼭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코드 관리 메뉴에서 코드를 추가했다면 기존에 열려있던 사원 등록 메뉴는 닫았다가 다시 재오픈해야 반영된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과 부양 여부 컬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연말정산 대상에 체크되어 있다면 추후 연말정산 자료 입력 작업 시 부양가족으로 들어옵니다.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가족으로 불러와지지 않습니다. 부양 여부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자료 입력 작업 시 기본 공제에 체크가 됩니다. 이 해당하는 설정값을 보여드리면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연말정산 대상에 체크되어 있는 사람만 가족으로 불러와지고 기본공제 체크값은 부양 여부에 체크되어 있는 사람만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장애 여부도 가족사항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사항에 대해서 부양 여부에 체크가 되어 있는 가족들은 급여기초 탭에 배우자 공제부터 다자녀 추가 공제까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 계산 버튼을 통해 부양가족수 계산에 체크를 하고 부양가족을 가지고 올 사원을 체크한 뒤 적용을 하면 가족사항에 부양 여부가 체크되어 있는 가족들 중에 대하여 나이와 조건값을 따져 배우자 공제부터 다자녀 추가 공제까지 카운트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력사항입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 추가합니다.
학교명, 전공명, 부전공명, 학과는 수기로 입력 가능합니다. 또한 검색해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현재 학교명을 더블클릭해도 코드창이 뜨지 않습니다. 인사 환경 설정 메뉴에서 사원 등록 입력 정보의 입력 항목에 학교 코드의 입력 여부를 체크 후 저장을 하면 사원 등록 메뉴에서 학교명 클릭 시 코드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학교명도 코드 관리 메뉴에서 검색하여 추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경력 면허 사항입니다. 경력 사항은 추가 버튼을 눌러 추가 가능합니다. 입사일자를 입력할 수 있고 퇴사일자도 입력합니다.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따져 자동으로 근속기간이 산정됩니다. 인정기간을 반영하여 수당을 지급할 경우 경력 인정 중에 체크해 줍니다. 자격 면허 사항은 마찬가지로 추가 버튼을 통해 추가합니다. 자격 수당란에 체크 시 계산식 등록에서 자격증 수당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자격증 명에 대해서 도움창에 조회되지 않는다면 코드 관리 메뉴에서 검색하여 추가 가능합니다. 동호회 추천인 인보증 보험, 출장 여권 비자, 외국어 건강에 관련 자료도 추가 가능합니다. PJT 경력은 프로젝트 경력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관리용으로 추가해주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 경력에 들어오는 프로젝트도 프로젝트 기본정보 등록에서 등록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회사항 탭입니다. 인사 발령은 발령관리 메뉴를 통해 처리한 발령사항을 해당 사원별로 이력관리가 가능하고 교육사항은 교육관리 메뉴에서 수행된 교육 이력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상벌 이력은 포상 징계관리 메뉴에서 처리한 상벌 이력 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퇴직 정산은 퇴직금 정산 신 메뉴에서 작업 후 마감된 내역이 조회됩니다. 이는 각 메뉴 설명드리면서 조회사항에 인사발령, 교육사항, 상벌 이력, 퇴직 정산에 집계되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원 등록 일용직 메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직원의 사원 정보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사원 등록에서 입력한 방식과 동일합니다. 상단에 추가 버튼을 눌러 추가합니다.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컬럼은 필수값이므로 반드시 입력을 해야 저장됩니다. 일용직 직원의 경우 사원번호에 설정값이 있습니다. 인사환경 설정 메뉴에서 사원 부여 규칙이 지금처럼 수동 부여일 경우 사원 등록 일용직 메뉴에서 사원번호를 수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원 부여 규칙이 자동 부여라고 되어 있으면 사원 등록 일용직 메뉴에서 추가 시 사원 번호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기본사항 등록 메뉴입니다. 사원 등록의 급여 기초 탭과 동일하며 급여 기초 탭을 분리했을 경우 급여 기본 사항 등록 메뉴에서 조회합니다. 가족수당 조정 메뉴입니다.
사원 등록의 가족사항을 일괄적으로 조회하여 수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체크하여 수정 가능합니다. 가족수당 조정에서 변경하면 사원 등록 메뉴에서 변경한 설정값대로 반영됩니다. 가족수당 조정에서 최아버지라는 가족에 대해 연말정산 대상을 체크 후 저장하면 사원 등록 메뉴에서 현재는 연말정산 대상에 체크되어 있지 않지만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 가족수당 조정에서 체크한 대로 연말정산 대상으로 체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관리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